이번 영상은 유튜브 채널 모두의 에이펙스에서 주관하는 정기 세미나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세 번째 세미나 영상입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오라클 에이펙스의 새 버전인 23.2 뉴피처입니다. 발표자는 오라클 본사 에이펙스 개발자이신 크리스티나 존님께서 맡아주셨고요. 오라클 에이펙스 23.2의 신규 기능을 데모와 함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2023년 11월 17일에 진행된 3차 정기 세미나의 녹화 편집본입니다. 그럼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크리스티나 조고요. 현재 미국에서 오라클 에이펙스 팀의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온 이유는 이번 주 화요일에 새로이 출시되었죠. 오라클 에이펙스 23.2에 있는 새로운 기능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러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이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을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앱 작업 복사본이라는 기능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월플로우 기능, 신규 및 업데이트된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린 후에 일반 빌더 안에 있는 개선들, 또 개발자 경험을 돕는 이런 개선들, 그 다음에 추가 업데이트된 기타 다른 사항들을 마지막에 제가 커버를 해드릴게요. 참고로 Apex 23.2 안에는 77개의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시간상 이것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최대한 축소해서 압축해서 많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또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은 장표로 더 부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애플리케이션 워킹 카피라는 앱 작업 복사본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여러 개발자가 동일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로 분리되어서 다른 기능을 작업한 다음에 주기적으로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그대로 놔두고 변경 사항을 병합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앱 작업 복사본을 원하는 만큼 만들고, 그 애플리케이션 간의 변경 사항을 제작이 됐다면 이 병합하기 전에 비교한 다음 선택적으로 다 병합을 할 수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병합을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카피는 그냥 애플리케이션을 카피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 변경사항 비교는 두 애플리케이션 간의 야물 엑스포트 분할로 수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수동으로 인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동으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식별을 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는 전체를 병합하거나 또 구성된 그 요소를 선택하여서 병합을 할 수 있게끔 마법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 그래서 병합 시에 또 문제가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백업하고 병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수행하는 옵션을 또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카피의 병합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카피 애플리케이션에서 제작이 되고 개발이 끝나면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합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여러 팀원들이 협업을 해서 카피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들의 카피에서 개발 작업을 한 후에 이것을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병합하고, 또 다른 팀원들이 기본 애플리케이션에서 본인들의 카피로 새로 고침을 할 수 있는 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애플리케이션에서나 카피 애플리케이션의 양방향으로 병합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제 작업 영역 안에 두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뭐 그냥 기본 보고서만 있고 페이지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카피를 만들어 놓을게요. 병합하기 전에 제가 개발할 수 있는 제 워킹 카피를 만드는데요. 그 워킹 카피를 만드는 메뉴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Create Working Copy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이름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주고 카피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이콘이 좀 다르게 변했죠. 병합될 수 있는 아이콘이 있고요. 또 제 카피 애플리케이션을 지금 보고 있지만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제가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보고서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 안에 차트를 넣어보고 그 차트를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개발은 제 카피에서 할 텐데요. 이 홈페이지에 차트 위전을 넣고 직원들의 직업을 숫자를 세는 차트를 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차트 위전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소스는 퀘리로 불러올 텐데 그 전에 이것을 파이 차트로 표현을 할게요. 발 차트보다는 파이 차트로 하고 그 다음에 퀘리로 타입을 하지 않고 제가 써놓은 거를 붙여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신텍스가 제대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차트의 속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레이블은 직업과 거기에 대한 숫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넣게 되면 제가 워킹하고 있다라는 제 워킹 카피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 디벨로퍼 툴바에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카피 버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차트가 들어가 있고 기본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차트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자, 이것을 기본 애플리케이션으로 병합을 할 텐데요. 그 메뉴는 여기에 보면은 메인 애플리케이션으로 멀지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게 되면 에이펙스는 제 카피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 분석이 끝나게 되면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유저 인터페이스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뭐가 넣었다는 것을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이거를 비교할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매뉴얼리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야물 엑스포트 파일 포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괜찮다면 병합을 하는데요. 병합하기 전에 제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먼저 백업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또 병합 후에 제 카피는 삭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삭제는 하지 않고 그냥 병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기본 애플리케이션에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릴로드를 하면 제가 개발한 차트가 여기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좀 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워킹 카피 시연을 또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병합 아이콘을 보면 두 개의 워킹 카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제가 개발하는 카피와 스캇이 개발하는 카피가 있는데요. 하나보다 더 많은 여러 개의 카피가 생성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스캇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은 이렇게 직원들의 증명사진을 올려놓고 프로파일을 카드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스캇이 해놓았고요.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벌써 스캇이 기본 애플리케이션에다 자기가 개발한 것을 병합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카피는 그 바뀐 변경 사항이 없어요. 아직은 그냥 그저 보고서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카드 비전이 없습니다. 제가 또 다른 기능을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 페이지는 스캇이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병합 시 멀지 컨플릭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제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애플리케이션에서 새로 고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뉴는 이렇게 워킹 카피를 새로 고침을 하라는 메뉴가 있죠. 이것을 누르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기본 애플리케이션과 제 카피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보다 더 많은 바뀌었다는 내용이 보이게 되죠. 특별히 이 페이지 3에 가보면 이렇게 리포트에서 카드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식별을 할 수 있고요. 또 테이블 소스도 퀘리에서 테이블 소스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 고침을 제 애플리케이션을 백업을 할 수도 있고 새로 고침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제 애플리케이션을 다시 릴로드를 하면 다시 릴로드를 할게요. 이렇게 하면 제 애플리케이션이 스캇이 만들어 놓은 카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워킹 카피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단한 시연으로 보여드렸어요. 그 다음 기능은 월플로우라는 기능인데요. 이 월플로우는 반복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가속화할 수 있는 에이펙스 안에 완전히 통합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업무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월플로우인데요. 이 월플로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어요. 시각적 월플로우 디자이너가 있어서 월플로우를 생성하고 작성하는 이 디자이너가 있고요. 또 월플로우 컨솔이 있어서 월플로우를 모니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플로우를 만든 것을 런할 수 있는 실행하는 엔진이 있고요. 이 월플로우는 사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월플로우에 대한 별다른 지식 없이 이 월플로우 디자이너를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에이펙스 안에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월플로우의 여러 가지 활동의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장되어 있는 유형 외에 다른 것을 디자인하고 싶다 하면 플러그인을 사용하여서 생성하여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월플로우는 에이펙스 개발 환경 안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월플로우 또 디자이너는 에이펙스 페이스 디자이너와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에이펙스 개발자가 경험이 있다면 직관적으로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월플로우의 장점입니다. 월플로우를 디자인하는 데는 이제 월플로우 디자이너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 스크린샷을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추리로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 있고 가운데는 다이어그램 빌더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월플로우를 여러 개로 이 다이어그램으로도 디자인이 가능하고 추리로도 디자인이 가능해서 월플로우의 뭐 활동과 이 순서와 전환과 이 변수를 이 월플로우 디자이너를 통하여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월플로우는 하나의 시작점으로 끝나지만 대부분 여러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활동에 대해서 전환점이 또 이루어지면서 다양하게 끝마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월플로우에는 이 네모난 상자 같은 것들이 이제 디자이너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네모난 상자들은 사실 월플로우의 여러 가지 활동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유형들은 뭐 코드를 실행한다든가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휴먼 작업을 하는 거, 푸시 알람을 보낸다든가 이러한 월플로우의 활동이 있고요. 그 외에 더 제작을 한다면 플러그인으로 개발을 해서 확장을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월플로우를 잠시 볼 텐데요. 이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현재 월플로우가 디자인이 되었지만 월플로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공유 요소, shared component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 새로이 생성된 월플로우라는 공유 요소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 제가 디자인한 것이 있지만 생성, create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월플로우 디자이너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법사가 시작과 한 가지 활동과 끝마침을 줬는데요. 이것을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리해서 새로운 활동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디자이너를 통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놓기,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갤러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끌어놓기를 통해서 뭐
휴먼 작업이나 API를 보내는 거, 이메일을 보내는 거, 푸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거 이렇게 끌어놓기를 하고 서로 월플로우 간의 연결점을 이렇게 이루어줘서 이게 플로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끝마침을 하게끔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디자이너를 통하여서 추리를 사용하거나 다이어그램 빌더를 사용하여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들어 놓은 월플로우로 볼게요. 여기에 보면 하나의 월플로우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여기에 간단하지만 굉장히 생활 안에서 반복되는 월플로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는, 한국은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와 진찰을 받기를 원한다면 병원에 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분이 예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약을 만들어 줘서 이제 리퀘스트를 넣게 되면 의사는 그 리퀘스트를 보고 허락을 하고 수락을 하면 이제 예약이 되고 이제 진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받고 난 후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 청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청구 비용을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이메일을 사용자가 받고 피드백을 받고 종료되는 이러한 월플로우가 여기에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월플로우 디자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사실 여기 페이지 하나를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는 그냥 에이펙스 페이지로 여러 가지 리전과 아이템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월플로우 프로세스는 이렇게 페이지 프로세스로 불러와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된 이 예의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적에 환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수지라는 분이고 이제 이메일을 넣게 되죠. 전화를 왔는데 이달 말쯤에 의사를 보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병명이 있겠지만 그냥 체크업 어포인먼트를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사가 팻이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수지를 대신해서 어포인먼트를 만들게 되죠. 그런 다음 이분의 어포인먼트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제가 콘솔을 통해서 진행 사항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의사분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본인의 태스크 에리아에 들어가면 수지라는 사람이 나를 보기를 원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진찰을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환자를 대신해서 이 월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행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 콘솔을 통해서 다시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 월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진 월플로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 월플로우 컨셉은 에이펙스 오피스 아워 안에 녹화본으로 진행된 그 녹화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커버하지 못해서 월플로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드리지 못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다면 에이펙스 오피스 아워 녹화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신규 및 새로 생겨진 항목들이 있는데요. 새로운 항목들이 에이펙스 23.2 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컴보 박스, 이미지 업로드, 또 QR코드 제너레이터가 생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펙스 안에는 공간대라를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맵이죠. 지도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 지도의 배경 타일을 여러 소스에서 받아서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서치도
사용자가 연산을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먼저 이미지 업로드라는 항목을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업로드 항목은 이 파일 브라우저 아이템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업로드하기에 최적화된 이러한 항목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 아이템은 현재 파일 업로드 아이템인데요. 제가 이 페이지 디자이너가 조금 영어로 돼 있어 한국어로 바꾸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 디자이너로 한국어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파일 업로드 아이템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이미지 업로드 아이템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 속성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이콘 놓기 영역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가 제가 헬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이콘 영역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사이즈로 블락 놓기 영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락 놓기로 바꿔보고 또 이 파일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200KB 파일만 허용하는 것으로 돼 놓으면은 그리고 가로와 세로가 200픽셀로 돼 놓으면 이거는 사용자가 맥시멈 파일 사이즈가 아니라 이 크기 조정에 따라 사용자가 큰 이미지를 업로드해도 에이펙스에서는 자동으로 축소를 합니다. 제가 지정한 사이즈대로.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또 사용자가 이미지를 자를 수 있는 자르기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레이시오로 이것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밸류로 놔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보다는 틀려졌죠. 여기에 이제 이미지를 로드할 수가 있는데 파일 브라우저 아이템은 사실 이 안에 이미지가 있어도 어떤 이미지가 업로드 되어 있는지 썸네일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레코드를 보게 되면 이분의 이미지가 이렇게 예전에는 이미지 썸네일이 없었지만 파일 업로드는 이 썸네일을 보이게 되고요. 또 새로운 이미지를 여기다가 추가하게 되면 제가 이 1.6 메가바이트 이미지가 있는데 JPEG 이미지를 이렇게 놓게 되면 제가 자르기 기능을 추가해 놨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잘라서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1.6 메가바이트 이미지 사이즈지만 제가 사이즈와 가로 세로 길이를 넣어 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것을 축소해서 이렇게 아이템을 통하여서 업로드가 되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업로드라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은 컴보 박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컴보 박스는 여기에 보면 제가 이 이미지 업로드는 숨기고 이 태그라는 아이템을 통하여서 컴보 박스를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그는 현재 이제 텍스트 에리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직원들의 전문 지식들이 태그로 표현이 됩니다. 커마로 separate 하는 value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텍스트 에리아는 목록이 없어서 사용자가 아무런 value를 임의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태그를 목록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텍스트 영역을 컴보 상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보 상자로 바꾸게 되면은 컴보 상자는 다중값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중값이 없으면 하나의 값만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다중값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중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구분은 커마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컴보 박스는 또 하나의 사용도는
목록에 없는 새로운 값을 추가할 수 있는 것이 또 콤보 박스죠. 그래서 제가 이 목록 외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항목을 더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태그라는 항목을 추가를 하고요. 사실 이 아이템은 숨김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시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텍스트 필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 수동 입력 항목을 이 아이템으로 표현을 하라고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지정을 해줘야겠죠. 제가 공유 구성 요소 가운데 지정된 목록을 태그를 셀렉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가 콤보 박스로 바뀌게 되면 레코드를 하나 볼게요. 여기에 이제 이분이 이제 프로덕티비티 앱이라는 엑스퍼티즈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엑스퍼티즈도 있고 블록체인 엑스퍼티즈도 있고 여러 가지를 체크박스로 셀렉트를 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제가 키보드로 이 목록을 선택하기 원한다면 타이핑을 하면 콤보박스는 거기 타이핑한 검색어로 들어가서 제가 셀렉트를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하면 칩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또 새롭게 목록에 없는 value를 넣게 되면 콤보박스는 새로 목록을 허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 만들기 value가 새로 만들기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개발자가 이 value를 목록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끔 라직을 써서 프로세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ex라든지 뭐 20C, 23C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 또 다른 셀렉트를 한 선택을 한 이 목록을 여기다 넣게 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클라우드가 벌써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시 여기다가 칩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콤보 박스고요. 사용도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콤보 박스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QR코드입니다. QR코드는 여러 QR코드의 유형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URL을 QR코드로 표현해서 브라우저에서 오픈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QR코드가 플러긴으로 설치를 해서 야지만 QR코드를 렌더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에이펙스 안에 또 다른 유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라는 이 항목을 제가 넣어놓고 여기에 대한 기본 값은 유형은 여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URL 유형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뭐 전화번호, 지리적 위치 이러한 QR코드의 유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URL을 놓고 기본 값은 이제 URL을 여는 저희 외부 시연 사이트죠. apex.oracle.com이라는 값을 넣어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URL 값이 아닌 이렇게 QR코드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게 별다른 코드 없이 QR코드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QR코드의 여러 가지 유형의 이그샘플이 여기에 있는데요. QR코드는 텍스트를 카피할 수 있는 QR코드를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브라우저 지금 오픈하는 URL QR코드, 또 전화를 걸 수 있게 표현할 수 있는 QR코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을 보낸다든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또 어디에 위치가 있는지 이런 QR코드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주소와 컨택을 보내는 QR코드, 와이파이 네트워크 인포메이션에 대한 QR코드 이러한 여러 가지를 QR코드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QR코드는 사실 웹 컴포넌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이 속성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QR코드의 foreground 컬러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꾸게 되면 검은색의 QR코드가 아니라 제가 지정한 색깔로 바꿀 수가 있고요. 배경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경 색깔을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QR 코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Facet Search 기능이 어떻게 향상됐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Facet Search를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왼쪽에 있는 것이 Facet이에요. 그래서 이 Facet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은 이 Facet에 대한 검색의 결과를 보여지게 되죠. 그 중에 하나의 Facet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텍스트 아이템이라는 패셋인데요. 이 텍스트 아이템 패셋은 사용자가 거기에 대한 인풋을 넣고 개발자가 지정한 이 오퍼레이터만 셀렉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00에 대한 같은 값만 지금 현재 주어지게 되죠. 새로운 기능이 등장한 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 패셋의 그 텍스트 인풋 필드, 입력 필드의 패셋을 연산, 비교 연산이죠. 제가 볼 수 있는 비교 연산을 사용자도 똑같이 보게끔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 아까는 연산이 없었죠. 이제 사용자도 이 연산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0불보다 크거나 작거나 하는 이런 표현을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게 또 새로이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Object Storage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제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있어요. 이 이미지들이 공유 구성 요소에 가면은 이 애플리케이션 파일로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애플리케이션 파일은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있는 CSS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이러한 것들을 여기에 업로드하고 애플리케이션 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리케이션 파일들을 클라우드에 있는 Object Storage 서비스로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이제 모든 것이 선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 프리 클라우드 서비스가 애쉬번에 있는 프리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Object Storage 서비스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이 클라우드로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앱 안에서 파일을 매니지하기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파일들을 매니지가 가능해졌습니다. Apex 23.2 안에. 그래서 지금 하나의 이제 버켓만 여기에 하나가 있는데 이 파일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object storage로 올릴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파일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요해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 API 키가 필요한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이 API 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키가 생성이 되면 에이펙스 안에는 OCI 키를 넣을 수 있는 이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고 거기에 대한 키 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가 저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작성기에 가서 이 애플리케이션 편집에 가면 애플리케이션 파일 스토리지를 로컬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object 스토리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object 스토리지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버켓 URL은 사실 object 스토리지는 REST API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큐멘테이션에 보면은 리전마다 이 REST API를 부를 수 있는 URL이 다큐멘트가 되어 있는데 OCI 다큐멘테이션에 여기다가 제가 애쉬번에 있는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부르길 원하기 때문에 그 URL을 넣고 제가 새로운 버켓 이름을 줄 거예요. 거기에 앱 129 이 파일이라는 버켓을 정해주고 버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인증서를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제 OCI 클라우드 API를 액세스할 수 있는 인증서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는 컴파트먼트 OC 아이디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컴파트먼트 OC 아이디는 이거거든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버켓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고 object storage를 그쪽으로 옮기기를 원하냐는 이 메뉴 문구가 뜨죠. 그래서 옮기게 되면 제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파일들이 object storage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제가 지정된 폴더 이름을 object storage의 버켓으로 만들어줬고 그 안에 보면 이렇게 제 파일들이 업로드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 프리 클라우드 서비스지만 또 다른 제가 가지고 있는 OCI에서 옮길 수가 있고요. 또 굳이 에이펙스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OCI가 아니어도 언프렘이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부를 수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공유 유서 가운데 보면은 아까는 이 오른쪽에 있던 이런 메뉴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제가 OCI 스토리지를 통하여서 object 스토리지를 통해서 파일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더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는 이러한 메뉴가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OCI object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볼 수도 있고 또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는 메뉴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object storage 서비스를 에이펙스 안에서 어떻게 썼는지 쓸 수 있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은 공간 데이터 시각화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샘플 맵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작성해 놨는데 공간 데이터만 있다면 이렇게 에이펙스 안에서는 지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행장이 이제 지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배경 화면이 에이펙스 안에 내장되어 있는 배경 화면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이펙스 23.2 안에는 이 배경 화면을 여러 가지 다른 소스에서 바꿀 수 있게끔 가능히 해줬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가서 보면 배경화면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죠. 새로운 배경화면을 바꾸고 싶다라면 공유 구성 요소로 갑니다. 새로이 등장한 맵 배경이라는 공유 요소가 하나 생겼는데요. 이곳으로 가면은 여러 가지 다른 소스에서 배경화면을 불러올 수 있는 배경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배경화면의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벡터 타일 레이어가 있고요. 이 벡터 타일 레이어는 사실 벡터를 사용하여서 지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SVG로 렌더링이 되어서 굉장히 해상도가 떨어지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레스터 타일 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PNG나 JPEG으로 배경화면을 표현하기 때문에 벡터보다는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또 다른 배경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또 OGC 표준에 의한 웹맵 서비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위성 사진 같은 것을 배경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의 배경 화면을 생성을 하면 제가 여기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하여서 생성을 해놨는데 벡터와 레스터와 OGC 표준에 의한 웹맵 서비스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애플리케이션에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 하면은 아까 보았던 이 공항 사진의 배경을 바꿔볼 텐데요. 이 배경을 속성으로 가서 배경을 기본값이 아닌 공유 구성 요소로 바꾸게 되면 제가 생성해 놓은 이 백그라운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벡터로 바꾸고 이것을 새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아까는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배경 화면이지만 이제는 새로이 이렇게 등장하는 배경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배경 화면이 벡터로 바뀌어서 볼 수 있고요. 또 에이펙스 안에는 지도를 통한 리전뿐만이 아니라 아이럼으로 지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아이럼을 사용해서 이렇게 지도를 표현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곳에 latitude, longitude, 위도, 경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가 어디신지 아실 수 있을까요? 삼성동이면 강남이죠. 여기가 이제 아셈타워
로케이션을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아이템은 지금 현재 에이펙스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화면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는 위전이지만 이제 항목으로 지도를 표시해 놨고요. 여기에 배경 화면이 기본값이지만 공유 구성 요소로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죠. 제가 레스터로 이것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레스터로 바꾸면 아까와 또 다른 배경 화면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레스터로 이미지로 렌더링이 돼서 이렇게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또 다른 배경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고요. 또 에이펙스 안에는 또 지오코드 애드레스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주소를 입력하면은 그 주소를 찾아서 지도에 표현하는 이러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제 오라클 회사 주소를 넣도록 할게요. 네, 이러면은 이제 제가 입력한 주소를 찾아서 왼쪽에 이 지오코리드 애드레스를 통하여서 지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템은 현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정을 할 수 있지만 국가별로 이 주소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정해놨고요. 이 배경 화면은 어디에서 바꿀 수 있냐면은 공유 구성 요소 가운데 이 지오코딩 애드레스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기본값이 아니라 공유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로 OGC 기반을 하는 웹맵 서비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시 주소를 입력해야겠죠. 이렇게 바꿔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 위성 사진이라 로딩이 약간 느리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이렇게 아까와 다른 배경 화면으로 위성 사진으로 이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를 또 배경 화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다른 기능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더 추가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인터랙티브 보고서와 인터랙티브 그리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개발자가 여러 가지 유형의 세팅을 바꾸고 이렇게 리포트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애플리케이션이 번역이 된다 하면 기본 언어로만 이것이 저장이 가능했지만 번역된 이름으로 저장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리케이션 번역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이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제가 이 애플리케이션을 영어로 제작을 했지만 한국어로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벌써 한국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한국어로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영어로 제작돼서 영어로 세이프되면 영어로만 보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영어와 한글 두 가지 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인터랙티브 그리드 안에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이름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차트의 이런 레이블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번역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는 정말 번역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번역 프로세스를 통해서 엑슬립 파일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세션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기능 안에는 없고 다시 장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저희가 시연으로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줄 때 아는 거는 이제 템플릿 컴포넌트에 대한 향상입니다. 템플릿 컴포넌트는 에이펙스 안에 페이지 생성해 보면 컨텐트로나 타임라인이나 커멘트나 이러한 페이지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페이지들은 사실 템플릿 컴포넌트라는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템플릿 컴포넌트는 플러그인 디자인과 흡사하게 사용자가 디자인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템플릿 디렉티브라는
if then else 컨디션이나 루핑을 사용해서 HTML 익스프레션을 만들지 못했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는 가능해졌고요. 일반 빌더 안에 또 개선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리고 다시 장표로 돌아올게요. 일반 빌더 안에 애플리케이션 생성기가 굉장히 간소해졌습니다. 예전에 마법사는 여러 가지 유형의 페이지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름만 주면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게 가능하게끔 이제 심플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로 가면은 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클린업이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개발자가 엑스포트를 할 수 있게끔 임프루브가 됐고요. 또 임포트 위저들도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서 마법사가 인식할 수 있는 스텝들은 개발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임포트를 빨리 끝마침을 할 수 있게끔 향상이 됐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워크스페이스 관리에 들어가면 이 확장 링크 관리가 있는데요. 이 링크를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링크 하나를 여기다가 넣도록 할 텐데요. 웹사이트로 갈 수 있는 링크를 생성하게 되면 아까는 없었던 이 아이콘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메뉴를 통해서 만약에 개발자들이 이 작업 영역에 들어오면 제가 지정한 링크를 통해서 그 링크로 갈 수 있게끔 이러한 여러 가지 링크를 생성할 수 있는 뷰더 익스텐션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빌더 안의 개선은 그것이고요. 또 개발자 경험을 돕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퀵시콜에 가면은 퀵시콜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퀵시콜 신텍스를 써서 테이블을 디자인할 수 있는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샘플을 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에는 퀵시콜 신텍스를 사용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 예전에는 DDL 생성이 PLSQL로 이루어지지만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이 렌더링이 표현이 되게 빠르고요. 텍스트로 테이블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을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웠는데 이제는 다이어그램 빌더가 생겨서 내가 어떤 테이블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시각화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빌더 안에 있는 개선들을 또 개발자 경험을 돕는 이러한 기능을 봤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Create Application Wizard, Export Import 봤고요. Builder Extension 봤고 그다음에 Comment on Comment라는 컨텍스트 메뉴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할 적에 페이지 디자인 안에 여러 가지 리전과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을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우스 라이트 클릭을 하면 Comment on Comment라는 옵션이 있어서 별다른 상황 없이 이것을 보이고 숨기게 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생겼고 또 애플리케이션 갤러리 거기에서 이제 샘플 애플리케이션들을 인스톨을 할 수 있죠. 그 갤러리가 향상된 것이 설치와 업그레이드가 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빌더 전반 가운데 접근성이 개선되었어요. 여러분들 아셨나요? 시각 장애자도 에이펙스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스는 이 접근성 개선을 굉장히 포커스를 주는데 사실 저희 팀원 분의 한 분이 또 시각 장애자시지만 에이펙스 개발에 이렇게 접근성 개선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매 릴리즈마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선이 생겼고 개발자 경험을 돕는 퀵시골 저희가 잠시 봤고요. 그 다음에 기본 보고서를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 저희가 봤고요. REST 데이터 소스의 기능이 또 향상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REST 데이터 소스는 예전에는
여러 가지 REST 데이터 소스가 있다면 이것이 좀 URL을 게스트하기 전에는 생성하기가 힘들었는데 REST 데이터 소스 캐럴로그를 생성하고 REST 데이터 소스를 캐럴로그를 통해서 생성할 수 있게끔 좀 더 쉽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OData REST 서비스를 불려오려고 하면은 플러긴을 설치해야 됐지만 이제는 Apex 23.2 안에 내장이 되어서 OData REST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직관적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향상이 됐고요. 다음 거는 또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인데요. 클라우드에 있는 오라클 퓨전 앱을 확장할 수 있는 기능이 쉽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퓨전 앱에 있는 데이터를 REST API로 모든 것은 진짜 퓨전 앱에 있는 비즈니스 업적은 REST API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REST API로 불러와서 query를 한다든가 인서트를 한다든가 업데이트, 딜리트 하는 것을 REST 데이터 소스로 생성하여서 불러올 수 있게끔 이것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에이펙스 안에서는 퓨전 앱에 있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REST API로 불러온 퓨전 데이터를 SQL을 사용하여서 에이펙스 안에 애플리케이션을 디자인하고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퓨전 데이터와 에이펙스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혼합하여서 구축이 가능한 것이 이 새로운 기능인데요. 이것 또한 이제 가능하면 나중에 세션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모든 shared component, 공유 구성 요소죠. 어떤 요소들은 구독이 가능했고 어떤 요소들은 구독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모든 공유 구성 요소가 구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 영역 안에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있다면 굳이 한 애플리케이션에 따르게 공유 구성 요소를 생성하지 않아도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푸시하고 풀하는 이러한 이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요. 월플로우 안에 또 어프로블 컴포넌트가 또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상된 기능은 제가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를 사용하여서 그 서비스를 사용하여서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매니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거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그 외에 다이얼로그 안에 석세스 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것과 또 디폴트 에딧 아이콘이 인터랙티브 리포트 안에 들어간 것과 또 데이터베이스 23C 안에 있는 기능인데요. Ubiquitous Search라는 이 인덱스를 쓰면은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 엑스큐션이 예전에는 이제 평행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시퀀스로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엑스큐 할 수 있도록 이 체인 컨텍스트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에 생겼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생긴 것 외 중에 인플로이와 디파트먼트 데이터를 에이펙스 안에는 샘플 데이터를 넣고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한국어도 있지만 추가된 언어가 아라비아어와 이탈리아어로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또 추가되었습니다. 다 하나하나씩 보이진 못하지만 이 장표는 이제 나중에서 읽어 보실 수 있고요. 에이펙스 안에는 또 이러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에이펙스 안에서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개발자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매 출시될 때마다 이 라이브러리는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제가 시간상 모든 것을 다 커버하지 못했지만 더 에이펙스 23.2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다면 이 링크를 통하여서 첫 번째 링크로 가셔서 볼 수 있고요. 또 에이펙스 23.2에 있는 중요한 기능들이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 또 에이펙스 오피스 아워를 어텐드 하셨는지 모르지만 2주에 한 번씩 APS 오피스 아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다섯 번에 걸쳐서 Apex 23.2에 대한 기능을 개발자들이 커버를 했는데요. 제가 깊게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이 안에서는 굉장히 깊게 커버가 됐기 때문에 오피스 아워 녹화본을 보시고 이것을 더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죠.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제 에이펙스가 사용이 가능한데 화요일 날
23.2가 출시되었고 모든 위전이 지금 에이펙스 23.2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 사항을 보고 싶다면 이 사이트로 가서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펙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이 웹사이트 apex.org.com에 가면 모든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고요. 이로써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보여드리지 못한 내용도 있어서 아쉽고요. 여러 가지 제가 다양한 Apex 23.2 새로운 기능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로코드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는지 좀 더 제가 아이디어를 잘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정기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요 에이펙스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는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세미나 정보는 페이스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리아 오라클 에이펙스 유저 그룹과 유튜브 채널에 공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